오늘은 저희가 지금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유튜버 김웅서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 좀 법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동거녀였던 기 씨가 방조한 거 아닌가 이런 여러 녹취록들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받으셨죠? 죽기 전에 핸드폰 비밀번호 풀어놓고 가. 영장까지는 살아있겠다는 거네? 아니 모든 재산을 동거녀 기 씨와 사이의 아이한테 주겠다 이렇게 좀 해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유증을 대면은 본처랑 본처 사이의 아이는 이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나요? 유증이 아주 핵심적인 사실상 상속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한 정도로 쓰여졌을 걸로 추정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면 하진기 변호사. 최지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금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굉장히 방송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유튜버 김웅서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 좀 법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걸 다루고 나서 지금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보통 자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뒤에 이제 동거녀였던 기 씨가 이거를 방조한 거 아닌가 이런 여러 녹취록들이 공개되면서 좀 충격을 받으셨죠? 네, 왜냐하면 저는 김웅서 씨를 실제로 이제 구독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망 사건에 관해서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고 네. 처음에는 이게 뭐 사고사다, 뭐 자살이다, 뭐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조금 이렇게 심층적으로 취재를 해주시면서 좀 의문이 남는 점들이 많았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제 공개된 녹취록이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이제 김웅석 씨가 본청와는 이제 이혼 소송 중이시고 이제 동거녀 기 씨와 이렇게 나눈 대화들이 있는데 자살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이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기 씨의 답변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쵸. 오빠가 진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고 이런 상황들까지 오빠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까지 해줬다는 거는 되게 고마운 일이지. 근데 그건 오빠가 죽고 나서 고마운 거고. 변호사님 번호도 나한테 알려줘야겠다 오빠. 오빠 이혼 소송하고 있는. 알아놔야 이 김웅서 씨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유언장 이렇게 남겼다. 뭐 이런 걸 대충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 유언장에 다 적을 거야. 아 유언장에 다 적을 거야? 어. 아 그럼 그것만 보면 되겠네. 죽기 전에 핸드폰 비밀번호 풀어놓고 가. 죽기 전에 휴대폰 비밀번호 풀어놓고 가라고. 그거를 명절 안에 다 끝내야 돼. 영장까지는 살아있겠다는 거네? 아니 그래서 이게 자살 방조에 해당하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법적으로는 보여지는데 사실관계 그 자체로는 충격적이었어요. 네. 일단은 우리 형법은 이제 자살 방조죄라고 이제 별도로 이제 죄목을 규정을 해서 자살하려는 사람을 방조하는 경우에는 또 같이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살하려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 뭐 칼을 준다거나 아니면 자살할 방법을 안내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살 방조죄를 이제 명확하게 성립을 하는데 이런 사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자살 방조죄가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방조라고 하면 그냥 뭐 보고 냅두는 거 뭐 이런 걸 방조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형법상 자살 방조죄는 적극적으로 그 실행을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살을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정신적 지배, 가스라이팅까지도 이제 방조죄로 볼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재판부에서는 죄형 법정주의, 그러니까 형벌은 이제 법으로 정하는 부분에서만 인정되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살 방조죄도 되게 엄밀하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에 따른 자살 방조죄를 명확히 인정한 판례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자살 방조가 해당이 될지는 사실 저는 반반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웅서 씨가 너무 자살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자살을 할 거를 전제로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말을 했고 또 게다가 유증 서류까지 썼어요. 맞아요. 네, 유언장 서류를 같이 가서 재산 어떻게 하고 이게 거의 뭐 자살을 같이 계획하고 진행한 수준이 아닌가 저는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유족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가 사실 김웅서 씨를 이제 봤던 입장에서도 이건 한번 법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례로 내가 죽겠다 맨날 얘기하던 사람한테 야 너 그러면 그 얘기 하나님한테 가서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강가로 태워다 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자살 방조죄가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강에 이제 뛰어들어서 자살하셨던 사건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기 씨가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살을 하는 준비 과정들을 도와줬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오히려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동거녀 기 씨가 이제 명절 전까지 살아있겠다는 거네 라고 이제 물어본 거를 보면 죽는 타이밍에 따라서 이제 재산 관계가 좀 달라진가 보죠? 유증이 이제 얼마나
잘 쓰여졌는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김웅서 씨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법인이라면 김웅서 씨의 재산을 법인으로 옮겨 놓는다거나 그 법인의 재산을 움직이기 쉽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과정들이 선행되어야 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김웅서 씨가 이제 사망을 함에 따라서 이제 그 재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가 이제 좀 관건인데, 지금 본처와 이혼 소송 중인데 이렇게 되면 재산 분할은 할 수 없게 되나요? 재산 분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혼 상태가 아니라 그 법률혼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처와 그 본처 사이에 난 아들 사이에서 이제 상속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상속이라는 것이 재산 분할이 되는 게 아니라 상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법인 이름으로 김웅서 씨가 자신의 재산을 다 돌려놨다면 법인 재산은 상속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인의 재산 중에서도 김웅서 씨의 재산만 상속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법인 이름으로 재산을 돌려놨는지에 따라서 이게 조금 상속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동거녀 기 씨와 같이 또 유증을 해서 모든 재산을 그 동거녀 기 씨와 사이의 아이한테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해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유증을 대면은 본처랑 본처 사이의 아이는 이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나요? 유류분이라는 걸 청구할 수 있어요. 원래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상속 몫의 2분의 1만큼은 법에서 정하는 몫이라서 유증이 됐더라도 찾아올 수 있는데, 다만 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웅서 씨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얼마 남아있지가 않고 알고 보면 법인을 통해서 유증으로 이제 기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게 재산 대부분을 물려주었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상속이랑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뭔가 유산을 주고 싶을 때, 그리고 상속 제도를 좀 잘 회피해가고 싶을 때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법인을 세워서 이렇게 유증의 형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계획을 만약에 다 세워서 했다고 하면은 본처와 그 아이가 이제 상속을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일 상당히 사실상 거의 받지 못하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김웅서 씨 아버지께서 이제 정의 실현 차원에서 이제 형사 고소를 해서 동거녀 기 씨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겠다 지금 이러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이제 동거녀 기 씨가 자살 방조죄와 관련된 혐의로 유죄를 받는다면, 그렇게 되면 또 상속이나 이런 건 좀 달라지겠죠? 사실 네. 상속에 있어서는 기 씨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률혼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혼 관계였던 기 씨, 근데 심지어 그 사실혼은 그 본인들끼리 해소하기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 씨는 완전 제3자예요. 그래서 이제 상속에 관해서는 권한이 없고 유증에 관해서도 네, 기 씨 몫은 없었죠. 근데 이제 유증의 효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기 씨가 이제 그 아이의 재산 관리인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유언 집행자로 이제 네. 들어가 있죠. 네. 유언 집행자로 들어가 있는데 유언 집행자의 결격 사유에 자동으로 해당되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런 것까지 다 코치를 받고 지금 설계를 했다고 보이는 거네요. 아, 왜냐면은 정말. 우리가 또 유증을 받는다고 하면 보통 이제 동거녀 기 씨 이름으로 유증을 하는 경우가 가장 이제 1차원적인 사고인데. 그렇죠. 왜냐면 아이니까, 너무 네, 아이니까요. 아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아이로 해놓고 그 관리인으로서 자기를 넣어놨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자살 방조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관리인으로서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플로우로 봐서는 동거녀 기씨 쪽이 재산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물론 자살 방조 여부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럼 이제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금 현재 본처가 그 유증의 대상이 되는 김웅서 씨와 동거녀 사이에 아이가 김우석 씨의 아이가 실제로 맞나? 라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가지고 좀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자인지를 확인하는 소는 보통 우리가 인지청구의 소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지만 인지청구의 소는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요. 친자임을 의심받는 사람 본인이거나 그 본인의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이혼 소송 중인 본처는 사실 기 씨나 기 씨 아들과는 아무 관계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친자가 아니면은 유증이 뭐 효력이 있는 거야? 라는 의심을 가져서 만에 하나 그런 친자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친자 확인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습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본처와 그 아이 쪽에 재산이 상속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마땅치 않네요. 그렇죠. 지금 구조에서 이미 유전까지 다 하고 끝나버린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유증이 아주 핵심적인
사실상 상속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한 정도로 쓰여졌을 걸로 추정이 돼요. 또 그리고 법무법인에 가서 절차 같은 것도 그럼요. 다 지켰을 네. 거라서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렇게 김웅서 씨 사안을 깊게 다루고 또 네. 우리가 이 사안에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김웅서 씨가 유증으로 굳이 아이한테 그 많은 돈을 남겼는데 만약에 뭐 비단 김웅서 씨 사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만에 하나 친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면서 재산을 남기고 자살을 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유증이라는 형태를 띄웠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유증의 효력을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친자가 아님이 나중에 뭐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뭐 특별히 뭐 유증을 할 때 뭐 내 친자 누구누구에게 뭐 증여한다라는 식으로 기재하지 않는 이상은 유증의 효력을 부인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유증은 정말 무거운 거네요. 이렇게 함부로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저희도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유증한 적이 있지만 카메라도 켜고 도장도 찍고 녹음도 하고 증인도 증인도 필요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그냥 드라마에서 보는 죽기 전에 그냥 이렇게 말하는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르죠. 법적으로 거의 뭐 판결문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그 정도의 파워이기 때문에 유증은 정말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고 꼼꼼히 좀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신 다음에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최근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고 하면서 실제로 상속이나 유언 또는 유증 문서 같은 걸 가지고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상담이 시기를 놓치면 또 되돌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내 몫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건강하다던 헬스 유튜버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저희도 잘 지켜보고 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